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운동량 보존과 탄도진자의 이론과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죠. 실험 장치들입니다. 탄도진자 본체, 탄도진자 고정용 C클램프, 각종 구슬, 전자저울, 그리고 진자와 질량 추가용 추, 막대자입니다. 탄도진자 본체 뒷면인데요. 이 두 나사를 돌려서 발사체 부분의 결합을 해제하거나 위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잘 잡히면 꽉 돌려서 잘 고정해야 해요. C클램프를 이용해서 탄도진자 본체를 실험대의 끝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실험 오차가 커지니까 꽉 돌려서 잘 고정해야 해요. 저울이 수평인지 확인 후 0점 버튼을 눌러 리셋을 합니다. 우선 진자의 질량부터 측정해 볼까요? 질량 추를 추가하지 않은 질량부터 측정합니다. 진자의 질량 추가용 추도 질량을 측정해 봅니다. 두 개 모두 50g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죠. 구슬의 질량을 측정해야 하는데요. 측정이 어렵네요. 일단 질량 추가용 추를 얹은 다음에 그 구멍 위에 올린 후 질량 증가량을 계산해서 구슬의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죠. 플라스틱과 쇠구슬의 질량을 각각 측정합니다. 진자의 회전축에서부터 진자의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 RCM을 측정합니다. 이때 RCM은 구슬이 결합되어 있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인 상황에서 측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구슬을 넣고 빼는 방법을 볼까요? 구슬이 들어갔을 때 이 위쪽에 돌출된 부분을 누르면 구슬을 뺄 수 있습니다. 이제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 구슬을 넣은 상태에서 자를 세워 올려놓고 무게중심이 되는 위치를 찾습니다. 무게중심이 질량 중심인 것이죠. 그 위치를 잘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자의 회전축에서부터 무게중심인 지점까지의 길이를 RCM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구슬을 빼내고 새 구슬을 넣은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무게중심을 찾습니다. 또 추가 질량을 1개 결합 후 무게중심을 찾고 2개 결합 후 무게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RCM은 모두 4경우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플라스틱 구슬, 쇠구슬, 쇠구슬 플러스 추 1개, 쇠구슬 플러스 추 2개를 측정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구슬이 있을 때는 추가 질량을 달지는 않아요. 플라스틱 구슬은 운동량이 작아서 진자를 거의 기울이지 못하므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오차도 그만큼 크고요. 그러므로 분석에서는 일단 발사 데이터를 빼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추를 다 제거하고 고정형 나사도 제일 끝까지 원위치 시킵니다. 장치 본체에 각도 눈금침을 끝까지 올린 후 회전축의 진자를 체결합니다. 진자를 관통하고 있는 가는 막대의 긴 쪽이 본체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막대가 각도 눈금침을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아직 조절할 것이 많으므로 회전축의 나사는 지나치게 조이지 않습니다. 진자는 수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발사틀에 닿았을 때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뒤쪽의 나사를 살짝 푼 후 발사틀을 앞뒤로 움직여 각도 눈금침을 원위치 시켰을 때 진자도 수직으로 늘어지고 눈금도 0도에 놓이게끔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진자를 직각으로 올려 고정시킵니다. 구슬을 넣고 짤깍 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조심스럽게 밀어넣습니다. 발사 단계는 3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짤깍 하는 소리로 1, 2, 3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자를 원위치 시키고 방아쇠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발사가 됩니다. 실패네요. 구슬이 진자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발사 방향과 진자의 방향이 약간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홈 부분과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자를 약간 이동시켜야 하는데요.
회전축 연결나사는 홈을 따라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결된 진자에 회전축 연결나사를 풀어서 잘 정렬한 후 다시 고정해야 합니다. 몇 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해요. 생각보다는 정렬이 잘 안 맞고 실험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시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정렬이 잘 되었다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진자 안에 구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초기 세팅은 다 끝났으니까 구슬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진자를 직각으로 올린 후 플라스틱 구슬을 넣고 짤깍 하고 1단에 걸리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봉을 빼고 눈금을 0도에 맞춥니다. 방아쇠를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구슬이 잘 들어갔네요. 눈금을 기록합니다. 1단 실험을 3회 반복합니다. 봉을 밀어 넣어 짤깍, 짤깍 2단에 걸리게 합니다. 눈금을 0에 맞추고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구슬이 잘 들어갔네요. 눈금을 기록합니다. 2단 실험을 3회 반복합니다. 봉을 밀어 넣어 짤깍, 짤깍, 짤깍 3단에 걸리게 합니다. 봉을 뺄 때 구슬이 또르르 하고 안에서 구를 수 있어요. 이때는 조심스럽게 다시 봉을 밀어 넣어 구슬을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눈금을 다시 0도로 원위치시키고 방아쇠를 조심스럽게 당깁니다. 잘 들어갔죠? 눈금을 기록합니다. 3단 실험도 3회 반복합니다. 쇠구슬로 바꿔 넣은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봉을 밀어 넣어 짤깍 1단에 걸리게 한 후 눈금자를 원위치시키고 방아쇠를 당긴 후 눈금을 측정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쇠구슬을 넣고 짤깍, 짤깍 2단에 걸리게 한 후 눈금자를 원위치시키고 실험을 수행합니다. 잘 들어갔네요. 눈금을 기록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구슬을 넣고 짤깍, 짤깍, 짤깍 3단에 걸리게 한 후 눈금을 0으로 놓습니다. 방아쇠를 당기고 올라간 각도의 눈금을 기록합니다. 확실히 쇠구슬로 하면 눈금이 커지네요. 이 역시 3회 반복합니다. 진자의 질량추를 하나 연결하고 실험을 반복합니다. 진자를 직각으로 올린 후 쇠구슬을 넣고 1단에 걸리게 하고 눈금자를 원위치시키고 방아쇠를 당겨 눈금을 측정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2단에 걸리게 한 후 눈금자를 원위치시키고 방아쇠를 당기고 눈금을 측정합니다. 이 역시 3회 반복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3단에 걸리게 한 후 눈금자를 원위치시키고 방아쇠를 당기고 눈금을 측정합니다. 역시 3회 반복합니다. 진자에 추를 하나 더 연결 후 쇠구슬을 이용하여 1, 2, 3단계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데요. 각 단계를 3회 반복하면 됩니다.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정렬이 틀어져서 구슬이 진자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회전축 나사를 풀어서 다시 발사구와 진자의 구슬 구멍을 정렬해야 합니다. 발사구와 진자의 구멍이 잘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방아쇠가 헐거워져서 저절로 발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슬이 장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자칫하면 구슬과 여러분 안구가 등까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눈으로 발사구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장치 본체를 고정한 C클램프도 헐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구슬이 발사될 때 진동이 심해져 오차가 커집니다. C클램프도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이 다 완료되었는데요.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세트를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이 표는 실험 교재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표가 그닥 적합해 보이지 않네요. 표의 칸과 줄의 개수가 너무 적어요. 실험 교재의 표가 모범 답안은 아니라고 했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칸과 줄을 늘려서 표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표를 이와 같이 꾸며보도록 할까요? 우선 플라스틱 구슬에 대한 표를 만들어 봅니다. 첫 칸에는 발사 단계 1, 2, 3단을 넣고 구슬 질량 20M, 그리고 구슬 플러스 진자 질량의 합산 칸을 넣도록 하죠. 그리고 회전축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 RCM 칸을 넣어볼까요? 그리고 단계당 3회 측정한 각도와 평균값을 넣을 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구한 구슬의 속도 칸을 넣도록 하죠. 이 정도면 깔끔하죠? 또 같은 요령으로 쇠구슬에 대한 표도 만들어 볼까요? 플라스틱 구슬의 표와 차이가 나는 점은 구슬과 진자 질량의 합을 넣은 줄이 3개로 나뉜다는 점이네요. 줄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와 줄을 1개 달았을 때, 2개 달았을 때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질량줄을 추가하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길이 RCM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 숫자 범위에서 RCM을 같은 값으로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플라스틱 구슬의 경우와는 달리 각 단계마다 3줄로 나뉘었다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그런데 오른쪽 끝에 평균 속도 칸을 하나 더 만들었네요. 왜냐면 진자의 추가 1개 더 달리든 2개 더 달리든 전자의 기울어지는 각도는 변할 수 있어도 발사 속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각 단계별로 쇠구슬 속도 3개의 평균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개의 표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시트를 다 채웠다고 치고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1. 측정값 및 계산 항목을 만들고 플라스틱과 쇠구슬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제시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다 채워진 데이터 시트를 넣어야죠. 여긴 샘플이니까 1개씩만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구슬에 데이터 샘플을 하나 넣어볼까요? 물론 여러분은 다른 칸들도 데이터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2단 데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스프링의 탄성력이 작아서 구슬 속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각도값이 너무 작아서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쇠구슬의 경우에도 역시 2단 데이터 중 줄을 달지 않은 경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특히 쇠구슬의 경우 줄을 1개, 2개 추가하면 진자가 기울어지는 각도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2단에서의 발사 속력은 같은 값이 얻어져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추 0, 추 1, 추 2의 구슬 속도를 구한 후 평균 속력을 구해봐야 합니다. 표 아래에 이 속도 데이터가 어떤 계산 과정으로 얻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야 교강사가 학생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올바른 물리 개념을 통해 결과를 얻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실험의 측정 데이터들을 대입해서 수식과 계산 과정을 하나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놓은 것 보면 구슬의 발사 속력이 98m/s, 막 이렇게 계산해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쇠구슬이 98m/s로 발사되면 1초에 100m 날아가는 속력인데 그건 거의 살상용 무기 아닐까요? 항상 계산이 끝나면 이 값이 합리적인가 하고 한 번쯤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의 숫자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환산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샘플 데이터 계산만 하더라도 RCM을 미터로 환산하지 않고 센티미터 크기로 30.5라고 대입한다면 VB가 98m/s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물리 공식은 SI 단위로 변환된 수치가 대입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작성해 볼까요? 항상 결과 분석 및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실험 개요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간결하네요. 그리고 실험 과정을 간략하게 넣어서 분량을 늘립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이 실험에서 얻은 발사 속력이 정확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사실 추가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운동량 보존으로 푼 이 데이터가 맞는 값인지 비교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래는 두 종류의 추가 실험이 수행되었어야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사 속력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구슬이 발사되는 입구에 포토게이트 센서를 2개 설치한 후 센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두 센서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즉, 센서 사이의 거리를 x, 두 센서 사이를 구슬이 지나간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면 v는 델타 t분의 x로 발사 속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강사가 이론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실험치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실험은 구슬을 h 높이에서 수평으로 발사한 후 나라가 바닥에 떨어진 수평거리 x를 측정하는 것이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 구슬은 h를 낙하하는 시간 동안 x만큼을 이동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델타 t는 루트 g분의 2h식을 v는 델타 t분의 x에 대입하면 v는 x 루트 2h분의 g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아마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눈에 익은 공식일 거예요. 이와 같이 포토게이트 센서로 직접 속도를 측정해 보거나 아니면 포물선 운동시킨 후 발사 속도를 역산해서 탄도진자에서 얻은 속도와 비교해보면 오차율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학교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실험 시간도 줄이고 교육 기자재 예산도 줄이는 경향이다 보니 아마 추가 실험을 하는 경우가 드물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대신 오차 분석에 이와 같은 내용을 넣어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만한 기준값이 없다면 우리 실험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 데이터가 믿을 만한 경향성이 있는지 정도는 판단해 봐야겠죠? 다행히 비교해 볼 만한 두 데이터가 있네요. 지금 2단 발사된 플라스틱 구슬과 2단 발사된 쇠구슬이 있죠? 결국 2단으로 압축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모두 구슬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테니까 플라스틱 구슬과 쇠구슬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쇠구슬이 플라스틱 구슬 질량의 9배라면 V제곱은 9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쇠구슬의 발사 속도는 플라스틱 구슬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하겠죠. 샘플 데이터에서 두 구슬의 질량은 쇠구슬이 플라스틱 구슬보다 대략 9.24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9.24분의 1은 0.329가 되는데 2단 발사된 플라스틱 구슬이 9.47m/s, 2단 발사된 쇠구슬은 3.12m/s니까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므로 실험 데이터들이 어떤 경향성을 정확하게 보이고 있다는 뜻이므로 실험 자체는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3단일 때의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해봐야 하겠죠. 그러므로 오차 분석은 하지 못하더라도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결과 분석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적절히 정리해서 넣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실험 결과들을 엄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진자는 막대와 가운데 공간이 있는 직육면체 플라스틱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질량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석한 VB의 공식은 물체의 모양은 무시한 채 점질량의 완전 비탄성 충돌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실험한 장치의 막대는 매우 가볍고 직육면체 플라스틱 부분이 충분히 질량이 크므로
거의 점질량으로 간주해도 크게 오차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언급해주면 더 근사한 결과 레포트가 되겠네요. 이 밖에도 구글링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글링한 내용은 참고 문헌에 잘 밝혀둬야 하겠네요. 그럼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멘트를 써볼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추가해볼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짧게 언급한 관성 모멘트와 회전 운동 에너지 부분을 수식으로 더 전개해보는 것도 훌륭한 추가 분석이 되겠죠. 추가 점수를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내용은 참고 문헌에 반드시 넣어야 표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수행하는 목적도 잘 이해했고 또 결과 분석도 잘할 수 있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